지금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바꿔달라라는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A라는 변수가 있고 B라는 변수가 있죠. 그러면 A라는 변수 앞에 int라는 거는 이런 걸 데이터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내가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에는 오직 뭐만 넣겠다? 정수만 넣겠다. 하나의 약속이에요. 자바와 우리가 이제 작성하는 코드 규칙으로서 하나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A라는 변수에는 정수, B라는 변수에도 정수만 넣겠다. 정수 이외에 다른 값을 넣게 되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지켜줘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당연히 출력을 했을 때 A하고 B가 정상적으로 뭐가 나오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5하고 10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어떤 값을, 변수를 잘 조작을 하게 되면 변수의 값을 10이 나오게끔 그리고 5가 나오게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변수의 값을 바꾸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했죠. 변수라는 거는 중복선언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다라는 거는 변수를 중복선언하는 거죠. 자, 근데 중복선언은 안 되지만 뭐가 가능해요? 변수를 재활용하는 건 가능하다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뭐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끝이니까. 그죠? 그럼 변수 재활용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A라는 변수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10이라는 값을 할당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지금 A라는 변수 값 출력하니까 10 나오죠? 그러면 기존에 들어있던 5라는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A라는 값에 원래는 5가 들어있었지만 10이라는 값이 들어온 이후에 그 A라는 변수에 들어있던 5라는 값은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변수 재활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걸 했으면 B라는 변수에도 뭘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5를 집어넣으면 끝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실행했을 때 A는 10이 나오고 B는 5가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문제인 거죠. 왜냐면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 뭘 하지 말래요? 수정 가능 지역에서 숫자하고 사칙 연산서 하지 말래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A는 10, B는 5 이렇게 하면 당연히 출력 가능하죠. 그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할 수는 있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A 플러스 A 당연히 그러면 지금 이 A 둘 다 뭘로 봐야 돼요? 5 플러스 5로 봐야죠. 왜?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을 때는 변수, 우측에 있을 때는 값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5 더하기 5니까 A라는 변수에 10이 이렇게 들어가지만 사칙연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지 말라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요렇게라도 해봤다라는 거는 변수가 우측에 있을 때는 값으로 취급된다라는 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A가 필요한 값은 뭐예요? 10이죠. 그러면 현재 10을 들고 있는 녀석이 누구예요? B. 그렇죠. 그러면 A한테 뭐 주면 돼요? B 주면 되는 거. B. 정확하게는 이건 B예요, 10이에요? 그렇죠. 10이죠.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B가 맞지만 실제로 취급될 때는 뭐다? 10으로 취급된다고. 10으로. 그러면 A라는 변수에 뭘 준 거예요? 10을 지금 줬기 때문에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10이 잘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B가 결국엔 필요한 건 뭐예요? B가 필요한 건 5잖아요. 그럼 B한테 A 주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와요? 10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아까 코드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9번째 라인에서 우리가 A라는 변수의 공간에 뭘 집어넣어줬다? 10이라는 값을 넣어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10번째 라인 이후부터 A라는 변수의 값은 뭘로 채워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10. 그렇죠. 10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B한테 우리가 5를 준 게 아니라 뭘 준 거예요? 얘는 10을 준 거라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푸냐? 자, 지금 우리가 B라는 녀석한테 결국엔 뭘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5를 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B는 5가 간절하게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B는 5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한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관한다 했을 때 뭘 쓰죠? 저장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파일이 있대요. 그러면 그 중요한 파일을 어떻게 저장해요? 뭐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아니면 뭐 USB라든지 뭐 외장 하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라든지 그러니까 등등 여러 저장 장치에다가 뭐 하죠? 저장을 하죠. 그죠? 그러면 저장 장치는 기본적으로 뭐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바로 공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배운 거에서 공간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녀석은 누구예요? 바로 변수죠.
즉 여기서 필요한 건 뭐다? 새로운 공간인 변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변수. 그러면 저는 이 C라는 변수한테 뭘 줄 거냐면 A를 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A를 준 거예요? O를 준 거예요? 코드의 흐름상 지금 이 A는 뭘로 봐야 된다? 그렇죠. O를 봐야죠. 그러니까 C한테 지금 뭘 준 거예요? O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B가 결국에는 뭐가 필요해요? O가 필요하기 때문에 B한테 뭘 주면 된다? 그렇죠. C를 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변수와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교체했다. 이런 걸 변수 수합이라고 합니다. 변수 수합. 뭐라고 한다? 변수 수합이라고 얘기한다. 자, 이거는 기초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 나중에 개발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기초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변수와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교체하는 문법은 교체하는 기법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개발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요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특정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그 저장한 그 값을 나중에 다시 끌어와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식은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다. 그래서 기초 알고리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와 관련된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